안녕하세요. 짜오바둑입니다. 소8 코선올배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 제1국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이 소8 코선올배 최고기사 결정전은 한국 랭킹 1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들이 모여서 대결을 펼쳤던 한국 최고를 뽑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공교롭게도 결승전은 랭킹 1위 신진서 선수와 랭킹 2위 박정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대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백입니다. 지금 한 칸 뛴 수는 이제 백이 이렇게 끊어왔을 때 이 한 점의 축이 흑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백도 밀어서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좋은 수순이고, 이 코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콤비 플레이입니다. 백이 이렇게 이 선을 기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수는 아무래도 패망선을 많이 기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형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백이 코붙임을 하는 거고요. 이 장면에 흑이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되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백이 3선 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 잡았고요. 미는 데까지가 요즘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정석 진행입니다. 큰 자리죠. 두고 이제 날일자 붙임하고, 자, 협공을 하니까 흑은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갑니다. 이 진행은 백이 이제 흑 한 점을 공격을 한다면 흑도 모양을 넓히고요. 백이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뛰어서 좀 더 큰 모양으로 발빠르게 두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손을 돌려서 흑의 우변 모양 커지는 것을 막았는데요. 자, 이 한 칸 뛴 수가 굉장히 재밌는 수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뛰는 수는 백을 이렇게 넘겨줘서 백을 도와주는 작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수인데 여길 붙이는 수를 보여줍니다. 백이 이런 자리에 함부로 젖혀갈 수 없는 것이 흑에게는 이 껴붙이는 맥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연결은 하지만 아무래도 이 선으로 치우쳐서 이 진행은 백이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이제 이 껴붙였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보강하는 것은 흑이 젖혀서 단수 치는 진행이 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제 그런 진행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지 이 장면에서 손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협공을 하면서 이제 백을 끊어갔는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 인공지능은 굉장히 재미있는 추천수를 보여주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 자리를 씌워가라 라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흑이 올라온다면 두 점머리를 두들기고요. 흑이 계속 젖혀가는 것은 끊겼을 때 흑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붙여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끼워서 이 백 한 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이래놓고 이제 흑 한 점을 공격을 하게 되면 흑도 이제 귀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뻗어서 얼핏 보기에는 흑의 실리가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백의 모양도 이 좌하 쪽의 세력과 이 우변 쪽의 세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진행이 되겠죠. 확실히 이 인공지능의 발상, 이 생각이 이 인간들보다는 확실히 크고 넓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참고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은 한 칸 뛰었죠. 이제 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자 이제 신진서 구단도 이 흑 한 점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상 쪽에 흑 모양을 좀 더 키우겠다, 이런 뜻이고요. 계속해서 키워서 지금 흑은 이 우하 쪽의 흑 한 점보다는 이 우상귀 쪽에 흑의 모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우하귀 쪽의 흑 한 점은 잡혀있는 돌은 아니겠죠. 단수를 쳐서 이제는 백도 이 백 한 점을 그냥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자, 단수를 치고요. 패로 받는 것은 당연한 진행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있는 것은 흑이 있고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쉬워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무거운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패를 받는 거고요. 자, 패를 따냈을 때, 자, 박정환 구단이 패감을 썼는데, 이 수는 박정환 구단은 이제 흑이 당연히 이어줄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흑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훗날 백이 이 패를 지더라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패를 이렇게 진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는 손해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박정환 구단은 이제 가볍게 패감을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의 반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 수는 백이 이제 패를 잡으니까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치면서 패를 없애버리면서
이 백돌 전체를 다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물론 흑에게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흑이 이렇게 치받고 나왔을 때 백의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단수 치는 것은 흑이 이어서 잡더라도 이어서 이 백은 안에서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박정환 구단이 아마 이렇게 반격해오는 것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복잡한 진행은 있었습니다.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기는 했는데요. 흑이 젖힌다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치봤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이 단수 쳤을 때 이 백은 5점을 살릴 수는 없죠. 늘어서 백은 3수, 흑은 4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바꿔치기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5점을 잡은 흑의 모양이 굉장히 크겠죠. 조금 이제 기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의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찔러서 회돌이를 치게 되면 그 이후에 붙여간다면 흑이 단수 치는 수가 없어졌죠. 그러면 백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진행 역시도 흑이 치중 가는 수가 있어서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흑은 수를 늘리고요. 백이 막으면 하나 젖혀두고 수를 줄였을 때 백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수를 메우는 것은 백이 잡히기 때문에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2점을 잡고 막아서 패 형태가 되는데 이 역시도 지금 당장 백에게 패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백이 이제 이렇게 귀를 뛰어들어가서 수를 늘리는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단수를 친다면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서 얼핏 보기에는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이 단수를 쳐서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나가는 것은 흑이 하나 귀를 뻗고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수를 줄여 나갑니다. 지금 백이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젖힌다든지 하는 수가 없죠.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진행 백의 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수를 늘리는 것 역시도 흑이 단수를 쳐서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흑은 뻗고요. 하나 끊어서 수는 늘어난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과 대동소이합니다. 잡아서 백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쳐서 역시 패죠. 이런 좀 복잡한 그런 수순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당장 백에게는 패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이 자리를 붙여갔습니다. 패감도 만들면서 가령 예를 들어 흑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준다면 요 단수 치는 수가 한 방에 선수가 들으면서 이제 요 수가 성립이 되겠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흑이 수를 늘렸을 때 백이 뛰어가 들어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두고 껴붙이는 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백의 수가 확 늘어나게 되죠. 이런 좀 복잡한 그런 뒷맛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이 5점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5점을 잡은 흑의 실리가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제 상변 쪽을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단을 모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패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근방에 백에게 패감이 많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제 백에 패감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흑은 이 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흑은 이 패를 얼마든지 양보를 하더라도 실전처럼 붙여서 백이 이제 패를 이기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더라도 이미 흑은 이 5점을 잡은 결과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는 흑이 다른 곳에서의 보상을 찾아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그냥 패를 잇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흑의 덩치를 키우는 건데요. 잡고 이제 패감을 쓰고요. 자, 잡고 여기서 사실 신진서 구단은 그냥 이런 진행도 가능했습니다. 잡고 이런 식의 이제 바꿔치기도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인데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이제 전투를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양보가 없죠. 자,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젖혔는데요. 이 수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계속해서 패감을 쓴다든지 또는 약점을 지켜서 이 흑의 돌들을 조금 더 무겁게 공격하는 진행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박정환 구단은 패를 하지 않고 흙을 젖혀서 봉쇄를 했고요. 자, 신진서 구단 패를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의 수를 줄이면서 이 백이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수를 줄여가는 것은 흙이 막아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더라도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 그림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양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는 이 진행 역시도 흙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백의 돌들이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 어쩔 수 없이 호구를 쳐서 이 7점을 버리는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흙이 이렇게 뻗고 보니까 이 흙의 실리가 굉장히 크죠. 박정환 구단은 이제 뻗어서 이 흙 2점을 공격하면서 대가를 얻겠다, 그런 진행인데 신진서 구단 싹싹하게 이 2점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집 모양을 한 번 더 정비를 하는데 이 흙의 실리가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죠. 거의 한 70집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실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제는 이 백의 모양을 최대한 키워가면서 이 백집이 그대로 다 집으로 굳어진다면 이것도 역시 흙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진서 구단 이 백의 모양을 그대로 둘 수 없겠죠. 한 번 더 붙여서 이 백의 모양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데 흙의 생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이 밑으로 젖혀서 이 흙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이 선택이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최대한 이 흙의 한 점을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서 이 좌상 쪽의 백 모양을 최대한 키워가는 것이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파고든다면 단수 쳐서 막아서 이 흑돌을 전체를 공격을 하는 그런 진행이 좋았는데 너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이으면서 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은 흙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선택 또한 굉장히 발상이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뻗어서 이 2점을 그냥 순순히 포기하는 거였어요. 박정환 구단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뛰어나가서 이 2점은 버리더라도 이 좌상 쪽의 백집을 파괴한다면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백은 이 좌상 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백의 응수가 참 어려웠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버티기는 했지만 한 점을 끊으면서 흙이 이 한 점, 백 한 점을 잡으면서 사실상 이제 완생의 형태를 갖췄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흙의 70집이라는 실리는 그대로 있는 반면 이 백의 좌상 쪽의 모양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이 진행은 백이 한 번 더 실패를 했던 그런 순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도 좌상 쪽을 좀 크게 에워싸면서 버텨가는 것은 어땠을까?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백이 우세한 흐름은 아니고요. 흙이 우세함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좀 더 길게 바둑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제 마지막 큰 자리죠. 이 자리는 흙이 소홀히 한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하기 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진서보다 이 좌하 쪽을 건드리면서 이제 백의 집 모양을 조금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좌변 쪽을 뛰어들어가면서 이 입구자 끝내기까지 해버리니까 이 백의 집 모양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사실상 이 장면에서는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큰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끝내기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정환 구단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끝까지 진행을 했는데 역시 이 흙의 70집이라는 이 흙의 실리를 당해내지 못했고, 이제 이 백이 이 좌변 쪽, 좌상에서부터 좌변에 이르는 백의 큰 모양을 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부서진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결승 제1국은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바둑이었습니다. 대국이 끝나고 나서도 박정환 구단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 2국부터는 조금 더 차분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내용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국후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국에서는 너무 초반부터 박주환 구단이 우변 그리고 상변의 진행에서 좀 서둘렀던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페인이었고, 그에 반해서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확한 수일기를 앞세워서 박정환 구단의 실수를 잘 꼬집어낸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과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의 결승전 제2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2국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